자, 194페이지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기 파트의 2단원의 마지막 파트. 전자기유도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한 장 이렇게 넘기면 194페이지, 195페이지 그리고 뒤쪽에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는 애가 뭐가 있니? 요게 끝이에요. 하지만 수능과 모의고사에 미치도록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고요. 1단원의 끝판왕이 역학적 에너지라면 2단원의 끝판왕은 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류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 유도 제품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녀석의 기본기를 배우는 거고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의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94페이지요. 일단 첫 번째 전자기유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2번 렌츠의 법칙 별표 3개짜리입니다. 렌츠의 법칙 별표 3개요. 렌츠의 법칙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를 외우세요. 정의에다 밑줄을 긋고 그걸 외웁니다. 뭐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째로 외우십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옆쪽에 195페이지를 펼쳐보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애가 나와요. 패러데이 법칙.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유도 기전력 맨 끝에 전압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유도 기전력은 전력이 아니에요. 전기 파트에서 배우는 단어 중에 전압이라는 게 있고 전류라는 게 있고 저항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 셋의 공식이 오메 법칙이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V는 IR 이렇게 써서 오메 법칙을 정리하잖아요. 얘는 V, 얘는 I, 얘가 R이니까 됐나요?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면 전력이라는 걸 배워요. 전력은 파워의 개념이고요.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라고 합니다. 됐니? 우리가 책에 나오는 유도기 전력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얘는 이름이 전력으로 끝났지, 그치? 그래서 전력이에요 라고 쓰면 안 돼요. 유도기전력은 전압과 같은 단어입니다. 단위도 같아요. 유도기전력은 전력이 아니라 전압이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패러데이의 법칙 별표 3개짜리예요. 이걸 가지고 노는 게 우리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능수에 비례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기유도 파트는 딱 2개의 법칙을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렌츠의 법칙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시험에는 렌츠의 법칙보다 패러데이의 법칙이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봐. 얘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전류와 자기장 파트를 배울 때 문제 푸는 스타일의 순서를 정해줬어요. 제일 먼저 뭘 구하라고? 방향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전자기 유도도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전자기 유도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세기가 얼마니를 구하는 게 문제의 덩어리예요. 됐나요? 항상 언제나 방향을 점검하고 세기를 찾아요. 그때 이 방향을 정리한 사람이 렌츠예요. 그리고 이 세기를 정리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는 건 둘 다 우선순위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비중을 방향보다는 세기에다 맞춰주는 겁니다. 됐나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렌츠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렌츠의 법칙 뭐라고 외울 수 있겠어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이쪽 편 한번 볼까? 통합과학에서도 이 녀석은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기 유도. 자, 일단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전자기 유도. 자, 1번. 전자기 유도가 무엇이니? 비교해주세요. 비교.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설치하고 도선이든 자석이든 움직여주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설치하고 그 도선이든 자석이든 움직이기만 하면 그 도선에 유도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걸 전자기 유도라 그래요. 다시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1번, 움직여주면 2번, 전류가 형성됩니다. 3번. 자, 순서대로요. 다시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나요. 자, 그럼 최종 목적이 뭐야? 전류죠. 전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대미. 다시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움직여주면 또는 자석을 움직여주면 그 도선에 유도 전류가 생겨요. 됐나요? 자, 하나는 배웠어요.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형성돼요. 됐나요? 이게 니네가 여태까지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뭔가가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생겨요. 이게 전자기 유도라는 녀석입니다. 하나를 더 배웠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게 뭐냐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도선이 움직여요.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녀석을 이제 구별하지 않아요. 해볼게. 니네는 살짝. 자기장이 있는 곳에 1번, 전류를 흘려주면 2번, 움직여요 3번. 되니?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잘 봐.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돼요. 그게 누구야? 얘. 전류를 흘려주면 그 물체가 자석이 돼요. 됐어요? 니네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뭐 있어? 전류 흘려주면 자석이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해요. 전류 흘려주면 자석이 돼요.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돼요. 그런 애를 우리는 전자석이라 그래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긴대요. 요거 일상생활에서 어디다 쓰는지 알아?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흐른대요. 잘 봐.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환생입니다. 됐나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됐나요? 잘 봐.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삐비비비비비 이래서 도난 방지기라 그래요. 됐어? 자기장이 있는 곳에
내가 물건을 끌고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요. 이미 킥보드 타봤니? 바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본 적 있어? 그럼 그 반짝거리는 바퀴 속에 건전지가 들어있겠니? 아니요. 자석과 코일밖에 없어요. 자석과 코일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요.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악기, 일렉기타, 전자바이올린, 전기드럼, 전기피아노 모두 다 전자기유도예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유도 되게 많죠. 니네 버스카도 전자기유도입니다. 그럼 얘예요.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움직입니다.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요. 뭐 있어? 드라이기, 세탁기, RC카. 됐니? 니네가 생활하는데 이 녀석들을 안 쓰는 곳이 별로 없죠. 그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첫 번째 하나 배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통틀어서 배웁니다. 옛날 이거 세 개를 다 구별했었거든요. 이 녀석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시,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도선이나 자석이나 그 어떤 거나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요때 생겨난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그럼 하나만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움직여주면 전류가 흐른대요. 되니? 그럼 결론부터 한번 써볼까? 전자기 유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이 전류를 생성시키기 위한 거지. 그러니 이게 포인트 시험 문제가 됩니다. 유도 전류를 많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1번이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움직여주면 전류가 생성되니까 자기장이 세면 돼요. 자기장이 졸라 세면 돼. 일단 자석이 세면 되겠죠. 자석의 세기가 셀 것. 극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장이 세면 돼. 그럼 움직여야 되죠. 어떻게 움직이면 많이 생성되겠니? 네, 빨리 움직이면 돼요. 빨리 움직이면 돼요. 됐지? 세 번째요. 그럼 세 번째는 뭐야? 그래요. 코일을 감을 거 아니겠니? 우리 솔레노이드 할 때도 한 번 해봤어요. 많이 감으면 돼요. 이게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개념으로 하나는 정리했고요. 전자기 유도에 나오는 법칙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이제 끝판왕 왔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렌츠의 법칙.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렌츠의 법칙이 뭐냐? 이 녀석은 유도된 생겨난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사람인데, 생겨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사람인데,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이 방향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다시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인데 그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요. 어렵지 않아요. 단어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요. 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자속의 변화를 방해시켜 봅시다. 증가하면 자속이 이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이어야 되지, 그지? 그럼 어느 방향? 감소시키려는 방향. 됐나요? 다시요. 자속이 감소하면 어떤 방향? 방해해야 되니까 증가시키려는 방향. 이게 렌체의 법칙이에요. 방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거든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속. 전 시간에도 한번 배웠어요. 자속이 뭐야? 자기선속 이래서 얘를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속이란 단어가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선속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알려줬냐면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알려줬어요. 자속은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시험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코일에 자석이 여기 있어. N극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 동그란 원형을 도선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죠. 그럼 얘는 자속이 적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원래 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석을 가까이 가져오면 되니? 그럼 여기 생겨난 자기력선들이 이 원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겠지, 그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면 얘는 자속이 증가했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자속이 증가했어요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 가까이 왔어요. 됐나요? 자, 한 번만 써볼게. 자속의 변화는 딱 두 가지예요. 자속이 증가하거나 자속이 감소하거나. 그럼 자속이 증가하면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자속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생겨납니다. 방해해야 돼요. 다시 자속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겨난단 말이죠. 뭐가? 유도 전류가. 이게 정의에 의한 풀이법인 거예요. 자, 다시요. 자속의 증가가 무슨 뜻이라고? 세 글자. 가까이 오면. 됐지? 자속이 증가한단 말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자속이 증가한단 말은 자석과 코일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N극이든 S극이든 가까이 오면 됩니다. 그럼 자속이 감소되는 방향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 보내는 방향이죠. 자석이 가까이 오면 멀리 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다시요. 자석이 가까이 오면 방해해야 되니까 멀리 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도 쓸 수 있겠어요? 자석이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석이 코일과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멀어지면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겠니?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겠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요. 자속이 변함이 없으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자속이 변하지 않으면 방해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전류는 안 생겨요. 됐나요? 자속이 변함이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흘러요? 안 되고요. 아예 안 흘러요. 0이에요. 그럼 요 녀석 자속이 변함없어요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네, 가까이 오지도 않았죠. 멀리 가지도 않았지, 그치? 제자리에 정지하고 있다는 거죠. 도선이든 코일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됐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경우의 수는 딱 4종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2종류만 간단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원통을 준비한 후에 도선을 감았어. 그리고 여기 점 A, 여기 점 B를 찍고요. 가운데다 검유계를 설치해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유계를 설치합니다. 하나만 하면 다 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자석을 놔둘 거야. N극, S극. 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잘 보세요.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아도, 전원을 꽂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구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어요. 건전지가 없이 도선과 자석만 있으면. 됐죠?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N극이 가까이 오면, 잘 보세요. 요거 하나만.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N극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방해해야 되죠.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없던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자, 무슨 자기장이 생기면 가까이 온 걸 방해할 수 있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N극이 딱 생기면 가까이 온 자기장을 멀리 보낼 수 있죠. 이해됐어? 요걸 찾는 거예요. 아, 여기에 N극이 형성이 되는구나. 되니? 이게 전자기유도의 70%예요. 그럼 자석이 가까이 내려오면 이 밑에 있는 애가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극을 만들어내요. 그럼 N극을 만들려면 엄지손가락에 N극을 놔두고 말아 쥐어야 되죠, 그죠? 그럼 그 방향으로 없던 전류가 생겨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전류가 여기에 생겨나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N극이 가까이 왔어. 그걸 방해했어. 전극 N극이 생겼어. 그럼 얘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아, B에서 A 쪽으로 흐르겠죠. 됐나요? 그럼 틀려요. 틀려요. B에서 A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도 A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전류의 방향은 점 두 개 사이에 뭔가를 찍어야 돼. 여기 저항이 있으면 저항을 찍어야 되고요. 검유계가 있으면 검유계를 찍습니다. 그래서 B를 지나서 검유계, 라지 G자로 표시하면 검유계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걸 표시해주는 녀석이에요. A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되니? 다시 한번. 자석이 가까이 왔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밖에 없지, 그치? 새로 생겨난 전류는 N극을 만들기 위한 전류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단어도 한번 써볼까? N극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자속은 증가한 거니 감소한 거니? 가까이 왔으면 증가한 거라 그랬지.
됐나요?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석을 멀리 보내야 되죠. 그럼 N극과 N극이니까 무슨 힘이 작용한 거야? 청력이 생겨난 거죠. 됐어요? 가까이 오면 같은 극. 그럼 얘를 휙 내리는 동안에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내리고 정지하면 어떻게 돼? 불이 들어왔다 꺼지는 거야. 됐나요? 그럼 다시요. 요거 반대 내용도 한번 써볼게요. EX 원통이 있었는데 도선을 감았어. 여기다 A점 찍고 여기다 B점 찍어서 검유계를 설치한 거 맞죠? 이번엔 자석이 N극이 있었는데 S극이 있었는데 얘를 멀리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당기는 거야. 뒤쪽으로. 되죠? 그럼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고 있죠. 그럼 이 멀리 가는 N극을 방해해야 돼요. 그럼 끌어당겨야 되지 않겠니? 멀리 가는 걸 방해한다는 건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무슨 극이 생기면 돼? S극이 생기면 되지. 그럼 여기에 S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S극이 이쪽이니까 반대쪽에 N극이겠죠. 그죠? 그럼 N극으로 말아쥐면 뒤로 넘어 들어가요. 얘는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뒤로 넘어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A에서 B 방향이요. 안 돼요. A에서 G를 통과한 후에 B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요. N극이 멀리 갔어요. 자속은 어떻게 된 거야? 자속은 감소했죠. 그럼 그걸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이겠네. 그럼 자속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 끌어당겨야 되죠. 그죠? 멀리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인력이 형성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럼 자석을 내리면 전류가 이렇게 멈춘 상태에선 전류가 0 들어 올리면 반대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반대로 됐어? 그럼 내렸다 올렸다를 계속 반복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 이걸 계속 반복하겠지. 그치? 그럼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야? 그걸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게 니네 교류 전류. 여기서 생성된 이놈의 유도 전류는 교류 전류. 우리가 만드는 전류는 모두 다 교류 전류예요. 그럼 발전소에서 누군가가 이걸 계속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석과 전선만 있다면 우리는 전류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니네가 쓰고 있는 전류가 한 200년, 100년, 200년 됐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니네 이집트에서도 건전지가 발견된 거 알고 있니? 알고 있나요? 건전지의 역사는 뭐 음모론처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교류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결국에 정리는 4개밖에 없으니까 EX 하나, 둘, 셋 A, G, B. 자, 이번에는 S극을 당겨볼까요? S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니네들도 할 수 있어요. S극이 가까이 오면 그걸 방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S극이 여기 왔어. 가까이 오는 게 실패. 그럼 어떻게 한다고? 멀리 보내야 되죠. 밀어야 되죠. 그럼 여기 무슨 극이 오는데요? S극이 오면 되지. 그럼 S극이 형성됩니다. 그럼 아래쪽이 N극이 될 테니까 역시 N극에다 놓고 말아주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돌아서 내려올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A 지나서 검유계를 지나서 B 쪽으로 가겠죠. 자, 어때요? 얘랑 방향이 같죠? N극을 멀리할 때와 S극을 가까이 할 때 전류의 방향은 같지. 있나요? 왜? 생겨난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니까. 그럼 다시요. 여기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이게 결국에 해봐야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렌츠의 법칙은 쉬운 거예요. 경우의 수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그럼 이쪽에 마지막 하나 S극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A점 찍고 G점 찍고 B점 찍으면 여기다가 S극을 놔두고 S극을 멀리하면 그럼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나와?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 S극을 멀리하면 그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극이 S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요. 땡겨줄 거 아니겠니? 방해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N극이 형성이 될 겁니다. N극이 태어난 거죠. 그래야 땡겨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전류의 방향은 N극 놔두고 말아줬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럼 B에서 검유계를 지나고 A로 들어갈 겁니다. 어때요? 경우의 수가 4개인데 2개씩 묶이지 않겠냐? 얘네 둘이 묶이고요. 얘네 둘이 묶이죠. 자,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요. 가까이 오면 같은 극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간단히 맞출 수 있습니다.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이야. S극이 가까이 오면 S극이야. 되니? 가까이 오면 같은 극. 가까이 오면 같은 극. 가까이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자속이 증가하는 같은 극이야. 그럼 같은 극이 형성됐으니까 청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 단어를 이렇게 짝 지어주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쉽습니다. 가까이 오면 같은 극, 자속이 증가하면 청력. 되니? N극이 가까이 오면 같은 극, N극. S극이 가까이 오면 같은 극, S극. 그럼 밀어놔야 되니까 청력이야. 됐어요? 그럼 반대로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석이나 코일이 거리가 멀어지면 반대극. 그치? 멀어진다는 얘기는 자속이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감소하면 인력이야.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가까이 멀리 이런 단어보다 자속이 증가, 자속이 감소 이게 훨씬 더 시험용에 가까운 단어가 된다.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까이 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할 때와 자속이 감소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 자속이 증가할 때와 자속이 감소할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 그런 단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만 극이 같을 때에만 되니? N극이 가까이 올 때와 N극이 멀어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 네. 됐죠?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전류와 자기장이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두고 맞추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두고 맞추는 거. 네, 렌츠의 법칙 중에 쉽죠?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걸 정리하는 게 논술지어 문제가 되겠죠. 잘 봐.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이렇게 생긴 원통을 만들어 놨는데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PVC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원통을 만들었는데 이 원통을 구리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자기도 첫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위에 자석을 이렇게 설치하고 N극, S극 이 위에 똑같은 높이의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자석을 설치하고 N극, S극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됐나요? 떨어뜨리고요. 얘도 떨어뜨려요. 똑같은 자석을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뜨리면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되니? 결론이요. 결론. 불 식어. 결론. 빨리 떨어집니다. 얘는 느리게 떨어져요. 신기하지?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자석을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플라스틱을 통과할 때는 빨리 떨어지고 구리를 통과할 때는 느리게 떨어집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요. 잘 봐.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자, 첫 번째요. 렌츠의 법칙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플라스틱은 전자기 유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금속이죠. 금속이어서 전자기 유도가 형성돼요. 그럼 얘는 전자기 유도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자석은 그대로 낙하해서 자유 낙하합니다. 방해물이 없죠. 됐니? 그럼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얘 잘 봐. 처음에 이렇게 내리면 이 구리의 입장에서는 원통의 입장에서는 마치 N극이 가까이 오는 것 같지? 그럼 N극이 여기에 가까이 오는 것 같지? 되니? 그러면 이 구리 원통에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자기장을 형성시켜요. 그럼 무슨 극이 형성되면 된다고? 가까이 오면 자속이 증가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막 만들어내고 자기장을 막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에 같은 극을 만들어내겠지, 그치? 그럼 얘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N극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청력이 생긴다고요. 그럼 내려오려는 자석을 못 내려오게 방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느려져요. 됐어?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 내려오다가 자석이
요 밑을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번에는 이 구리원통 입장에서 갑자기 S극이 멀리 가고 있지. 이해되니? S극이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원통 입장에서는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서 야 S극이 멀어지면 안 돼. 잡아당길 거 알겠니?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N극이 다시 형성된다. 그럼 이번에는 인력이 다시 생겨나겠지. 그럼 또 한 번 느려지죠. 다시요. 얘는 떨어뜨리면 전자기유도가 없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없어요. 그냥 뚝 떨어지겠지. 한 번 더. 얘는 떨어뜨리면 N극이 가까이 왔는데 N극을 막 만들어. 되니? 그럼 한 번 밀어서 느리게 만들어주고요. S극이 멀어지면 야 멀어지면 안 돼. 또 당겨주겠지. 그럼 얘 속력은 느린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보세요. 이게 전자기유도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 설명을 잘 보세요. 물리의 1단원과 2단원은 전부 다 에너지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석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지 않겠니? 그죠? 얘는 낙하하면서 전자기유도가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겠죠. 이 두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이해돼서? 그렇다면 맨 꼭대기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바닥면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되니 손실이 없이 전부 다 바뀐단 말이죠. 얘가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얘도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로 몽땅 다 바뀐다고요. 이게 1단원이죠. 그럼 2단원도 한번 볼까? 얘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바닥면의 역학적 에너지로 변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같니? 아니요. 왜요? 여기에 전자기 유도가 생겼잖아요. 되니?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됐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고. 전기 에너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남은 역학적 에너지만 내려오지 않겠니? 전기 에너지로 60이 빠져나갔다면 남은 에너지로 40밖에 안 내려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거야? 아니, 줄어들었죠. 그럼 바닥면의 운동 에너지는 40밖에 안 되지. 질량은 똑같으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나 바닥면의 역학적 에너지나 같아요.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닥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죠? 왜?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구리판을 통과하면 전기 에너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됐네? 그럼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가졌다가 나중에는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둘 다 가지게 되지. 그러니 전기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조금밖에 안 남는다. 그럼 속력은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죠. 재미?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전자기 유도의 렌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거 어디다 써 그래서? 이래 내려올 때 속력을 줄여주는 거죠. 내려올 때 통과하면 속력을 줄여줘야 되죠. 이거 어디다 써?
자이로 드롭 타봤어? 자이로 드롭 타봤니? 그럼 거기 꼭대기에 있다가 뚝 떨어지지. 그 상태로 안 멈추면 어떻게 돼? 상상하기가 좀 싫지, 그지? 그럼 중간에 멈춰야 되죠. 어떻게 멈춰? 전기 에너지로 몽땅 바꿔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적어지지. 그럼 멈추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냐? 그럼 다시 이 전기 에너지를 얘를 들어 올리는 데 쓰면 되지. 진짜 효과적이지. 무한동력 아니에요? 무한동력이 될 수 없어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니까. 대신에 에너지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죠. 만약에 브레이크를 써서 얘를 줄인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또 공급돼야 되지, 그치? 들어올리는 이런 거 안 신기하냐고. 그거 안 신기하냐? 니네 이런 거 되게 신기한 거 많아요. 니네 롤러코스터 타봤어? 그러면 중간에 플래시가 막 터져서 사진 찍히지. 안 궁금해? 누군가 거기 서 있다가 이 새끼가 지나가면 사진 막 누를 거 알겠니? 야, 그럼 그 알바생 돈 줘야 되지, 그지? 아니요. 사진이 찍히는 곳 앞쪽에 이 원통을 설치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지나가다가 이 원통을 쓱 지나가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겠니? 그때 그걸로 카메라로 찍는 거야. 그럼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찍히니까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순간에 다 찍을 수 있지. 진짜 똑똑하지 않냐? 인간은 상상외로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게 전기 파트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얼마나 많이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가 이과생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됐나요? 렌치의 법칙 하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화 과정 하나 하거든요. 패러데이 법칙 진행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